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해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었는데요. 신안군이 양보를 결정하면서 목포시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유치 전망과 영향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최근 신안군이 이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포기 선언하면서 목포 유치에 이제 탄력이 붙은 상황입니다. 예. 구체적인 현황 짚어주시죠. 예, 현재 우리 지역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과연 목포가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은 못할 것인가인데요. 지역의 언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와 관련해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어제 가까운 지인분들하고 간단하게 저녁에 식사를 했었습니다만은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 목포시의 섬진흥원 유치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한국섬진흥원 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신청 초반에는 우리 지역에서 신안군과 목포시가 같이 신청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가 신안군과 목포시가 모두 다 탈락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를 했었는데요.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특히 그 지자체장들과의 어떤 그 합의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예를 들면서 목포시와 신안군이 합의를 잘 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본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박우량 군수님께서 본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유치를 철회를 했더라고요.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이제는 처음보다는 목포의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능성이 좀 많아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신안군이 왜 그 유치를 철회를 했는지 그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얘기를 근데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 이면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 봅니다. 뭐 딜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신안군의 특히 그 박우량 군수님의 어떤 순수성 또 지역의 미래를 위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제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부분의 우리 지역 주민들은 섬진흥원 유치와 관련해서 환영을 하고 있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뭐 일부일 수는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작은 그런 그 국가기관이 유치되는데 지역적으로 큰 뭐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뭐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우리나라는 삼면이 이렇게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섬을 많이 보유하는 국가 중에 또 한 나라이고요. 따라서 섬에 대한 중요성, 섬에 대한 정책, 섬에 관련된 그런 기관이 사실 진작 설립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만약에 우리 그 목포시가 섬진흥원을 유치한다면 명실공히 일단 섬 정책의 메카로서의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재미있는 예를 좀 하나 들겠습니다. 전남도청이 이제 광주에서 남학으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전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아니, 왜 도청이 남학으로 오는데, 무안으로 오는데, 뭐 그렇게 큰 지역, 뭐 경제라든지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뭐 공무원들이 오니까 뭐 그 지역의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었는데요.
어쩌습니까? 이제 도청이 남학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뭐 경찰청이라든지 뭐 검찰청, 법원, 뭐 교육청,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관이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무한 남학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목포도 포함해서 굉장히 지역 경제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그 한국전력이 이제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었는데요. 보면 전기 관련 뭐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지금 나주 혁신도시에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국섬진흥원이 목포에 유치가 된다면 목포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지자체의 지역의 경제 발전 또 나아가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발전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예. 또 이 신안군의 섬진흥원 유치 포기 선언과 함께 이 전남 서남권의 지자체 4곳에 목포 설립 공동 건의문 발표도 있었죠. 예. 이렇게 이 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다 같이 목포 유치에 좀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들려주시죠. 예, 신안군의 유치 철회 이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목포의 어떤 유치의 청사진은 분명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서남권의 대표적인 지자체 4군데, 완도군과 진도군, 그리고 신안군, 목포시의 그 시군 지자체장들이 MOU를 체결해서 목포 유치 지지 선언을 했었고요. 또 전남에서 22개 시군 가운데서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16군데랍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예. 16군데의 지자체장들이 또 목포에 섬진흥원 유치를 기원하는 그런 성명도 발표를 했고요. 또 31일에는 지난주죠. 31일에는 전남도의회에서 또 목포시에 섬진흥원 유치 지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뭐 지역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들, 시민사회단체, 또 지역의 주민들도 한 목소리로 섬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물론 목포시에서는 김정식 시장님이 맨 선두에 서서 섬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전남도 같은 경우도 전남도 차원에서 또 김영록 지사님 지휘 아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흥미있는 것은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섬진흥원 유치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목포시의 김종식 시장님하고 전남도의 김영록 지사님이 두 분 모두 완도입니다, 고향이. 예.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두 분이 섬에 대해서 잘 아시겠고요. 또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섬진흥원 유치 과정에서도 이분들의 어떤 섬에 대한 지식, 섬에 대한 경험이 좀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또 이 두 분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주민분들 또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이 공모에 신청한 다른 지역들도 활발하게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 상황들은 좀 어떻습니까? 예, 현재 그 행안부에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가 우리 전남에는 목포와 신안인데 이제 신안군은 철회를 했고요. 또 경남에는 통영과 남해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군산, 또 충남에는 보령과 홍성, 또 인천에는 중구와 옹진군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어디가 어떤 지자체가 뭐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는 사실 없는 그 상황입니다. 지난주 2일 날 실사단이 현장 방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목포에 현장 방문을 해서 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겠고요. 현재 그러면 어느 지자체가
목포와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가?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그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면 경남의 통영하고 남해가 아마 단일화를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통영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인천의 중구와 옹진군도 뭐 단일화를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목포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아마 경남의 통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뭐 어느 지자체가 유리하고 어느 지자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도 좀 단일화를 하면서 이 경쟁력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난달에도 이 한국섬진흥원 유치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예. 이 한국섬진흥원을 우리 전남 지역에 유치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요? 예, 행안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제 4월에 이제 설립지가 선정이 되면 7월까지 이제 뭐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걸 마무리하면 8월 초에 출범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역 내용, 그러니까 영역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먼저 생산 유발 효과가,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약 한 407억 정도 되고요. 또 부가가치 효과가 한 274억, 또 취업 유발 효과가 한 278명 정도 된다고 그래 객관적인 이런 그 수치인데요. 떠나서 만약에 이 어떤 수치적인 그런 거를 떠나서 섬진흥원을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섬 관련 모든 정책이 그 진흥원이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의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책이라든지 예산이 그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계 섬 엑스포 개최를 지금 뭐 경남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남도 지금 각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섬 엑스포 추진과 관련해서 분명히 좀 한 발 앞서 갈 수가 있고요. 또 국내외적인 어떤 섬 관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경제학자로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 섬진흥원이 유치가 되면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상당히 어떤 그 이익이라든지 혜택, 유용적인 부분에서 플러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좀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스 산업입니다. 우리가 마이스 산업 했다면은 그 지역의 어떤 관광산업 활성화를 생각을 하는데요. 왜 선진국이나 아니면 선진국의 대도시들이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냐고 하면요. 바로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관광산업도 발전이 되지만 그에 따라서 지역의 SOC 같은 경우, 지역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 사회적인 발전, 문화적인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이스 산업의 어떤 발전, 그 지역의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목포가 한국섬진흥원을 유치를 한다면 명실공히 세계의 어떤 섬 정책, 또 세계의 섬 문화, 또 세계 섬 행사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한국섬진흥원 유치와 관련해서 목포시가 주장하고 있는 유치 당위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목포시가 주장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 유치의 당위성, 뭐 필요성,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첫째는 목포시의 주장은 섬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목포에서 이미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논의가 됐었고, 또 지금 공론화시킨 것도 우리 목포다. 학계뿐만 아니라 여러 그 시민사회단체 또 오피니언 리더분들의 어떤 역할이 상당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목포시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10여 년 전부터
섬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지금 섬진흥원을 유치하겠다고 경쟁에 뛰어드는 그 지자체들은 뭐 했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포시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그런 그 행사였었는데요. 기념일이었었는데 2019년 8월 8일 국가기념일 제1회 섬의 국가기념일 행사가 신안군과 공동으로 사막도 일원에서 펼쳐졌거든요. 그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부분도 우리 목포의 어떤 역할이 지대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미 100년 전에 그 매일신보라는 그 신문에서 목포를 섬의 수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100여 년 전에도 목포시가 섬의 어떤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또 정부의 입장에서도 목포시가 또 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 되었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이 전남은 전국의 섬의 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우리 서남권이 71%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 나라의 섬에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죠. 또한 연안여객선의 41%가 우리 목포양을 중심으로 해서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목포가 섬과 관련돼서 정책적이라든지 역사적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목포시는 한국섬진흥원을 목포시에 설립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네,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 목포 유치 당위성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또 교수님께서는 이 유치 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목포 유치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렇잖아도 제가 유치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본 프로그램에서도 2번 정도 다루었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본 프로그램을 보시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지인분들이 여러분들이 김 교수 어떻게 목포가 유치가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까 통영도 언급을 했는데요. 통영과 남해가 합의를 해서 단일화가 된다면 조금 이렇게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신안군이 이제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서남권, 우리 목포가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객관적으로 봐서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의 유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 내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조건보다는 또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역의 단체장분들, 또 지역의 언론, 또 시민사회단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서남권 지자체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이제 설립 지역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남 곳곳에서 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저도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안군의 양보와 전남 지역 곳곳의 공동 노력으로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에 탄력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 서남 해안 섬의 관문 역할 등 다양한 여건을 갖춘 목포시에 설립돼서 섬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